우리 만능영어 독해 레시피 첫 번째 영상에서는요, 영어는 요리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영상에서는요, 요리의 재료에 해당하는 것이 영어에도 있으니 그게 바로 영어 단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그리고 각각의 재료들이 무엇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룹 지어질 수 있던 것과 같이 영어의 단어들도 기능에 따라서 그룹 지을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품사라고 부른다는 것도 얘기 나눴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훌륭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재료들을 언제 넣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즉 실질적인 조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좋은 요리사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요리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간에 멋진 한 끼 차려낼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요리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요리를 조금 하실 줄 아는 분들에게는 그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얼마나 맛있게 요리를 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맛만큼이나 중요한 게 얼마나 다양한 메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조리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한식, 양식, 중식 조리사 자격증이 존재하는데요. 자, 그 조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필기 시험도 당연히 붙어야 되겠지만 실기를 봐야 하고, 그 실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자, 한식 같은 경우에는 52개의 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고요. 양식 같은 경우에는 32개, 그리고 중식 같은 경우에는 25개의 요리를, 즉 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만들어낼 수 있기만 하면 된대요. 굳이 뭐 맛이 없어도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은 조리사 자격증 딸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근데 포인트는, 자,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우리 몇 개? 그쵸, 52개의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수가 상당히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영어에 관련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만약에 영어 문장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면 우리가 몇 개의 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재밌는 어떤 그런 가정이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어 조리사 자격증의 메뉴는 영어 문장 구조입니다. 조금 그래서 직역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몇 개나 되는 영어 문장 구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4개 정도, 33개, 47개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영어 문장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될까요? 답은요, 놀라지 마세요, 5개입니다. 즉 5개의 영어 문장 구조만 우리가 확실하게 익혀주면 영어 문장 조리사 자격증 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5개의 영어 문장 메뉴들을요, 즉 영어 문장의 조리법들을요, 영어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불러요. 많은 분들이 이 영어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굉장히나 어려웠던 그런 문법책에 이렇게 적혀있는 거 보셨던 기억이 나실 거고,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문장의 오형식 이런 얘기 딱 듣게 되면은 저거 복잡해, 난 몰라, 이렇게 손살에 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영어의 문장의 오형식이 결국은 우리가 영어 문장 조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유일한 그런 메뉴들, 즉 조리법들이라는 거죠. 이것만 알면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려면 메뉴를 52개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조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이 메뉴 5가지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5가지 메뉴들, 즉 조리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한 끼를 먹는다 그럴 때 빠질 수 없는 거 2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밥과 그리고 고기 반찬, 메인 요리가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명사와 동사예요. 해서 모든 영어 문장에는 기본적으로 명사와 동사가 들어간다는 거. 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첫 번째 조리법, 명사와 동사로 끝이 납니다. 명사는 동사한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 구조예요. I run, 나는 달린다. I sleep, 나는 잔다. 두 번째 메뉴는요, 이 첫 번째 메뉴 뒤에 명사 또는 형용사가 추가되면 돼요. 그리고 이런 문장들은 명사는 뭐뭐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I am sad, 나는 슬프다.
세 번째 메뉴는요, 첫 번째 메뉴 뒤에 그냥 명사만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 그 문장은 명사는 명사를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I wrote a letter. 나는 편지를 썼어요. I bought a flower. 나는 꽃 한 송이를 샀어요. 참고로 그 두 번째 조리법하고 세 번째 조리법하고 생김새가 약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거 우리가 잘 구별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번째 조리법은요. 세 번째 조리법 뒤에 명사를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은 명사는 명사에게 명사를 뭐뭐 해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I wrote James a letter. 나는 제임스에게 편지를 썼어요. I bought Susan a flower. 나는 수잔에게 꽃 한 송이를 사줬어요. 다섯 번째 조리법은요. 세 번째 조리법 뒤에 명사, 형용사, 동사 또는 투부정사 등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 다섯 번째 조리법이 제일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은요. 명사는 명사를 뭐뭐 하도록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I made John sad. 나는 존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I told Jane to help Sam. 나는 제인에게 샘을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참고로 이 네 번째 조리법과 다섯 번째 조리법도 생김새가 상당히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구별하는 것 나중에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히 영어에 존재하는 5개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는 이 문장 구조 5개를 100% 이해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차근차근 또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저런 것이 있구나만 알고 가셔도 충분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대신에 이 5가지의 문장 구조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문장 조리사 자격증을 우리가 따려고 할 때 바로 이 5개의 메뉴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 5개의 조리법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어적으로 봤을 때 이 5개의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은 우리가 영어를 읽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쓰거나 할 때 보게 되는 문장의 90%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10%는 약간 예외적인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의문문이 있고요. 그리고 도치문들 이런 거 있는데 이마저도 이 기본적인 평서문이 5개의 문장 구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 이 5개의 조리법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참고로 이 영어 문장의 5가지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